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장건강이 딱 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장건강이 딱 좋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출산에서 무출산으로 가는 현상, 앞으로 무출산이라는 용어가 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저출산이라고 하기 전에 대한민국 출산율 우리나라가 지금 0.79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본 게 0.79, 서울은 0.5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서울이 사실상 무출산 아닐까?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한데 사실 지방보다 서울이 더 심각해요. 서울이 평균치를 다 깎아먹습니다. 지방은 1 넘는 것도 좀 있어요. 출산율이 1 넘는 데가. 서울은 0.5예요. 인구가 제일 많잖아. 인구가 제일 많은데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서 평균치를 다 깎아먹어요. 대단한 곳이네요. 서울특별시. 안 좋은 것 평균치를 다 깎아먹네. 서울이 살기 좋다고 알고 있지만 막상 교육률은 월등하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또 떨어지는. 서울이 사실상 거의 무출산이죠. 서울 가구당 출산율이 한 0.54라고 있어요. 0.54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서울은 사실상 무출산 특별시가 되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도시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적으로 무출산을 알리는 특별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0.5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거의 출산을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에 이제 인재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요. 근데 나라에서 무출산이라는 말은 안 쓸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특히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한테도 좋은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자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하기 힘들어서 결혼 못하는데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결혼할 거면 부피를 싹 낮춰야 돼. 여자분들 눈을 확 내려야 돼요. 정말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사실 과거로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제 생각인데 무출산이라는 말은 안 쓸 겁니다. 무출산이라는 말은 한 0.2명대까지 가면 가야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0.5잖아요. 서울이 0.5 조금 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0.4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0.2까지 갈 것이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출산율이. 사실 0.5도 유례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이만한 나라가 없어요. 자, 0.5까지 간다고 했지만 0.4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 0.2명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라에서 무출산이라는 단어를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잖아. 뭔가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가 또
일반 한국 사람들이 희망 없이 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정말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0.2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안 쓰다가 정말 내려가면 쓸 거예요. 한 0.2면 정말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숫자가 다르잖아요. 0.5랑 0.2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안 쓸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무출산국이 돼버리면 나라에서 여자분들에게 지원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뭐라 하고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애를 낳지 않으면 뭔가 그동안 뭐 배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명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산 안 한다, 여자분들이 사회에 기여한다거나 뭔가 해주는 게 있으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뭔가 인정받거나 뭔가 사회 각 분야에 뭔가 써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미미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절대 다수는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냉정한 얘기인데요. 여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무채상이 되면 남자 여자랑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도 남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똑같이 세우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여자들한테 그동안 봐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들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떤 이런 경쟁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명분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애를 낳는다는 게 여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남자는 그래도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뭔가 일하고 있고 뭔가 기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여자분들은 그 일꾼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꾼 역할도 제대로 못합니다. 애초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아요. 일은 제대로 뭔가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폭리를 취하는 건 많단 말이야. 근데 기업에서 이런 걸 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자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일 못하면 바로 이제 보내버리고 하는 거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가는 실리를 찾는다고. 실제 이익이 되는 거. 실제 도움이 되는 거. 그럼 여자분들도 실제 이익이 되게끔 뭔가 일을 하고 제대로 뭔가 신경 쓰고 그 자리에 꿰차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뭔가 기여하는 게 없는 분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무출산이 돼버리면. 나라 입장에서 출산을 해주는 사람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출산해주는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나마 출산하는 사람은 지원할 것이고요. 지원해 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생각해봐. 무출산이라는 얘기는 뭐냐? 출산이 귀하다는 얘기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무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이라는 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출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라에서도 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인구 구조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 대우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자분들은 애 낳고 안 낳고 뭐가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라 경제나 인구로 봤을 때는 그 정말 중요한 거야.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가 돼보셨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일꾼 4마리에서 시작하죠. 근데 일꾼 4마리에서 그냥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원 효율이 떨어져서 뭔가 발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자원 나눔 절대 일꾼을 뽑아야 돼. 인구수를 늘려야 돼. 밥집도 늘려야 되고. 적으면 오브로드 뽑아야 되고.
일꾼 수가 적으면 당연히 나라에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거, 지을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에요. 자원을 팔 수 있는 것도 한계적이고. 스타를 해본 사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걸 스타로 비유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스타나 이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인구를 쥐어짜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출산 안 하면 그 쥐어짜낸 인구가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출산하는 사람은 지원할 겁니다. 분명히. 지원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출산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나라도 바보가 아닌 게 뭔가 지원을 받더라도 명분이 있어요. 그냥 국민이라고 다 지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국민이니까 지원받겠지. 그 나라가 잘 살 때기고요. 나라가 힘들면 그딴 거 없어요. 나라가 앞으로 힘들어질 지경이야. 사실 내가 봤을 때 무출산으로 가게 되면 질출산이 떨어지면 여자분들 절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면 여자로서 뭔가 사회에 뭔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리를 꿰차든가 꿰찬 것도 별로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더라도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한 분야에서 사회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10년 이상 일했으면 사기업에서도 과장이나 차장이나 이렇게 달았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원이나 대리까지 보더라도 그 위로까지 못 보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회사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고 있으니까. 과장, 차장, 부장분들 명단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여자분도 공무원 있겠지만 공무원 얼마나 된다고.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 얼마나 된다고. 사실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각오해야 돼. 남자도 각오해야 됩니다. 남자도 출산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만큼 세금 부담도 심해지고, 음,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문제가 그런 거야. 나라에서도 이제 나라 돌려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 차려 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국가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여를 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우시켜줘야 돼. 그 기아도 요건도 굉장히 관대하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짬프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좀 관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나라에서 대안이 뭔지 아세요? 나라의 대안이 뭐냐 하면 어차피 한국인들끼리 결혼 안 되니까 외국인들 결혼이 늘리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국제결혼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남자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나라도 여기에 아마 적극적 동조를 할 거예요.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잖아. 이민청을 왜 만들겠어요?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살기 좋게끔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국제결혼하는 비중은 늘어날 겁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겠지만. 한국인들 한국인과의 어떤 그런 결혼은 떨어지겠지만 국제결혼은 늘어나고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과의 어떤 결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땅에 살면서 한국말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국제결혼한 사람들 중에 딩크족 본 적 있어요? 딩크족이 없죠. 애를 대부분 다 낳습니다. 딩크족은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생기는 거지. 국제결혼에서 딩크족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찾아보면 있게 하겠지. 근데 한국끼리 결혼한 딩크족보다 훨씬 더 수가 적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애를 낳으니까 나라의 인구에 기여를 하잖아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국적까지 한국 국적을 따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출산 시장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이거 뭔가 좀 압박을 받아야 돼, 여자분들.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비슷비슷해지면 위험한 거야, 이게. 왜냐? 그렇게 되면 학교도 이제 혼혈 친구도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 학교 다니고, 그럼 그 친구들이 세력을 형성한단 말이야.
그리고 국제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외국 여자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많이 넘어올 거예요. 지금 많이 넘어왔어. 조진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공단 같은 데 가보면 한국 남자분하고 카풀하면 출근하시는 외국인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장 같은 데 가면 외국인 여자들은 공장에 많이 출근해요. 일합니다. 공장 같은 데 출근하는 거 못 봤죠. 그거 가보면 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아니 오토바이로 남자 이제 뒤에 타가지고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차 타고 카풀 해가지고 태워서 간다거나 같이 출근하는 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단 쪽에 그 외국인 여자들이 일자리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야. 앞으로 넘어오면서도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을 잘해요, 그분들이. 일을 못하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한국 여자보다는 끈기가 더 강하고 일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그분들도 계속 이제 오래 일하는 거야, 이게. 대우도 해주니까. 이 오래 일하고 잘하는 사람을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국적을 막론하고 공장 입장에서는. 뭐 한국 여자들 젊은 사람 데리고 와야 뭐 힘들고 뭐 귀찮고 해가지고 다 그만두고 뭐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은데 그러면 고용질 입장에서 외국인 여자 쓰는 게 그러면서 계속 일자리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외국 여자들 입장에 한국이 기회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산 시장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 시장하고. 그러면 비중을 점점 많이 차지하겠죠. 그럼 한국 여자들이 일자리 부분도 이분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공업단지는 내가 봤을 때 한국 여자들 상대가 안 돼요. 이런 공단에서 일하는 분야에서는요. 제가 고용주면 그 베트남이나 이제 그 국제결혼 하시면 쓸 것 같아요. 군소리하고 일 잘하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 여자들이 나중에 공장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야 이게. 일을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나이 먹어서 뭐 내가 뭐 사무직 서비스를 했다 받아주는 데 없어. 공장에 일할까. 근데 일을 안 받아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경쟁을 치러야 돼. 아니면 그 사람들 텃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나라에 기여하고 뭔가 일자리를 하는 외국인자들 대우해 줄 거야. 같은 한국 여자는 돈급을 봐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애 태어나게 하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분도 똑같이 대우해 줄 것이냐. 내가 봤을 때는 그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아요. 지금 한국 여자들은요. 지금 다가온 미래가 자신들한테 뭔가 좋지 않은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가 안 일한 게 제가 제 바보 같다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한국 여자분들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누리는 거 많고 생각하는데 지금 뺏기는 게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 대비를 하셔야 돼. 대비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한 번도 이런 거 대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뭔가 배려받고 보살핌 받고 지원 받기만을 사는 게 전부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대비하고 살아남는 것에 대한 자구책은 없어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대우가 절대 좋을 리가 없어. 나라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제조업 경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일 잘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딴청 안 피는 사람, 이것저것 많이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시장에서 한국 여자분들은 그런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말 말 안 나오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시고 배제해달라, 빼달라. 요거 상황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계속 외국 여자들이 어떤 자기들이 일하는 분야로 점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숫자가 얼마 안 되겠지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5년 뒤 10년 뒤가 돼버리면 넘어오는 숫자는 많아져요. 점점 많아집니다. 이거 겁 안 납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시야가 좁아요. 나라는 지금 이 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한국 남자 외국 여자의 어떤 결혼을 계속 장려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장려할 거야. 보세요. 지금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한국 남자들도 젊은 나이 때 외국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왕이 어린 나이 때 하려고. 그리고 대부분 결혼하면 출산할 겁니다. 출산해가지고 혼혈 비중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뭐 전업주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하려고 자꾸 이런 일자리 분야에서 가리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청소업체도 요즘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써요.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도. 공장 청소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젊은 사람들, 여자들도 일 안 하려고 하거든. 근데 외국인 분들은 돈만 주면 한단 말이에요. 돈만 확실하게 주면.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무기가 없으면 도태당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지원받을 건 아니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 내가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 자기가 뭔가 하는 거 없으면서 받으려고만 합니까? 애초에 내가 나라에 뭔가 기업한 건 별로 없는데 받기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지금 나라 돌아가는 형상은요 절대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거는 가지 않아 이게. 좀 여자분들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나라는 어떻게든 이제 먹여 살리려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거예요. 기존에 대한민국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여자분들도 지금 가리면 안 됩니다. 가리면 안 돼. 자꾸 해왔던 것만 하면 안 돼요.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경쟁력 키워야 돼. 나라에서 뭔가 지원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생활 안 돼요. 얼마나 지원해 줄 것 같아. 나라에서 뭐 돈 줘도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얼마 안 줍니다. 그걸 생활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 받아봐서 알잖아요. 그거 생활 됩니까? 몇 개 사먹으면 끝인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결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혼자 살기 쉽지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 한국의 남녀만으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해결하려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단일 민족성 깨지는 거야. 앞으로 외국인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알고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가 한국의 인구만으로 지금 출산율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다 물거품을 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돈 낭비를 그냥 세금 낭비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나라 측에서도 계속 이제 국가 차원에서 장려할 가능성이 커요. 기존에는 그냥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 걸로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이 출산율이 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나라 차원에서도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꾸 이렇게 뭐 유학을 오게 한다거나 잠깐 이렇게 유학 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뭔가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유학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익숙해지게 만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돼. 남자 여자들 결혼 안 하면 대비를 하셔야 돼. 여자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나라에 뭔가 정책에 뭔가 기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용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내가 나라의 지도자 생각해봐. 타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를 계속 올려서 일꾼을 만드는 사람을 과연 지원해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원해줄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구상을 해야 되는지 답이 보입니다. 그런 구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실상 이제 한국 남녀끼리의 무질서한 국가가 돼버리면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갈 거예요. 뭐 남자들한테 지원한 건 없었잖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 안 한 남자들한테 지원한 게 있어서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남자들은 지원 안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내가 내 앞가림 해서 풀칠한다는 게 당연하잖아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지원 받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그런 지원도 없어. 경제가 어려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리고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절대 밝지 않아요. 그 와중에 지원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옹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에 뭔가 지원을 받을 생각보다는 내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강구해야 돼 진지하게. 당장에 대한 미래에서 뭔가 답이 안 보이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줘야 돼. 뭐 해외여행이고 뭐 명품이고 나발이고 간에 결혼하고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경우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재산이나 어떤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경우 이거 생각해야 돼. 계산기 다 두들겨 봐야 됩니다. 솔직히 너무 아니랍니다. 이거 보면 남일처럼 남일이 아닌데 본인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본인 일이잖아 이게. 그래서 뭔가 자꾸 원조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살아나가려고 능동적으로 생각하시고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